코로나? 기침만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화장실 급하신가요 지금?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작은데.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근골격계 질환과 물리치료사들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뭉침과 관절 이야기 꼬꾸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볼 건데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 동작을 잘 보셔야 돼요. 코로나? 기침만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일어나다 어디 화장실 급하신가요 지금?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뭐 화장실에서 할까요? 지금 허리 통증을 얘기하시는 것 네. 같은데 이렇게 기다리던 허리 디스크 시간인가요? 그렇죠. 허리 디스크? 아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허리 디스크입니다. 진짜 뭐 저희 정형외과에 제일 많이 오는 환자분이신 것 같고요. 허리 디스크로 많이 고통스러워하시죠. 그럼 황쌤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통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 해서 수액과 섬유륜을 추간판이라고 하는데 그 추간판이 피막을 뚫고 나와서 뒤쪽 신경과근이 지나가는 부분에 신경 압박을 초래함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나 신경통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 주십시오. 네. 디스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오래 앉아있을수록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Yes or no? 사실 요거는 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안 좋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전제가 된다면 뭐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오래 앉아 있는 것만으로 인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디스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후방 탈출을 해요. 자꾸 이제 웅크린 자세라든지 무너진 자세들이 자꾸 이제 디스크가 뒤쪽으로 탈출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안 좋은 자세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앉아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앉아있느냐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앉아 있어야지 바른 자세가 될까요? 귀하고 어깨하고 이 고관절이 일직선이 되는 자세가 가장 바른 자세예요. 그럼 지금 제가 한 자세가 바른 자세일까요? 근데 왜 이렇게 느끼하니? 아니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뭐 끼부리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허리 디스크,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올바르지 않은 자세, 습관들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그냥 갑자기 허리에 무리한 걸 가해졌을 때 발생하지 않을까요? 무거운 무거운 거나 물건을 든다든지 들거나.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데드리프트 하다가 좀 제일 많이 다치시거든요. 데드리프트 하시다가 뭔가 중량을 안 치더라도 잘못된 자세로 해서 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 사람들도 뚝 하는 느낌이 났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면 데드리프트를 할 때 뭔가 과부하가 됐다거나 아니면 또 허리에 직접적으로 외부 충격이 있거나. 정확히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보통은 이제 디스크의 퇴행성으로 인해서 좀 외부의 압력이 가해졌을 때 온다고 하지만 네. 또 생각해보면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10대, 20대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노화가 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허리 디스크 대표적인 증상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신경적 증상이죠. 뭐 다리 저림이나 아니면은 뭐 걸을 때 이제 계속 다리 느낌이 이상하다든지,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렇고, 그리고 기침할 때도 허리 쪽에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디스크 때문에 허리 통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디스크가 아닌 원인으로도 허리 통증은 있을 수 있거든요. 디스크 외에도 여러 근육적인 문제라든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과 감각 이상 현상인데, 이 감각 이상 현상에도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까지도 있을 수 있고요. 성기능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증세가 뭔가 나타난다 하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다리가 좀 저린데 그럼 저도 허리 디스크인가요? 근데 이게 다리가 저리다 해서 허리 디스크다 라고 또 볼 수 없는 게, 사실은 그냥 저도 가끔씩 허리가 찌릿할 때가 있거든요. 환자분들을 치료해드리다가 골반 자체 불균형으로도 다리 저림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리 저림 때문에 이제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은 허리 디스크가 정말로 이제 제대로 뭐 탈출이 됐거나 터졌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어떤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필요하죠. MRI나 아니면 정확한
저희 물리치료사 분들의 이제 테스트라든지 다리 올리기 테스트, 뭐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정확한 좀 검진과 진단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허리가 아프신 환자분들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수술 고민하신 분들이 많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자분들마다 증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판단을 해주시겠지만, 뭐 각종 문헌이나 이런 여러 자료 의사 선생님들 이제 강의를 들어봐도 디스크는 사실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디스크가 후방 충돌을 하면서 네. 신경근을 압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디스크가 수분이 이제 날아가면서 작아지는 거예요. 아, 그럼 컸으면 신경을 압박을 많이 하겠죠. 네. 근데 얘도 퇴행성이 되면서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경 압박을 덜 하게 되는 순간이 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신경근이요. 눌리고 있잖아요. 네. 얘도 또 늘어나. 어. 그래서 어느 정도 디스크는 존재해요. 다시 MRI 찍어도 증세가 완화되는데 디스크 튀어나온 건 그대로예요. 근데 무언가 다른 부분이 회복이 되면서 디스크가 완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술이 답은 아니고요. 진짜 수술을 해야 되는 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몸 상태를 보고 당연히 판단을 하겠지만 꼭 수술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허리 디스크도 그렇고 뭐 다른 질환들도 그렇지만 저희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저희가 느껴지는 그런 통증, 뭐 신경적 증상 이런 게 없으면은 굳이 외과적 수술을 권하지 않는 곳도 되게 많습니다. 비수술적인 요법으로도 디스크 케어가 가능하고요. 분명히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어떤 단계별로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단순히 팽이운 아니면은 이 디스크가 정말 조금 탈출이 나왔거나 아니면은 좀 정말 찢어지고 아니면 터져서 그 액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좀 수술이 좀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비수술적 요법으로 충분히 좀 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빨리 이제 뭐 증상이 발현되면 병원 오셔서 진료받고 치료 받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진행하는 비수술적 치료 요법 같은 게 뭐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런 거 있죠. 혹시 병원에 견인 있나요? 이런 저는 문의 전화 혹시 많이 온 거 같잖아요. 견인이 네,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예. 견인 이제 말 그대로 뭔가 압박이 가해져서 일하는 네. 일이다 보니까 압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견인 치료가 좀 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온열 치료 요법들, 약간 전기 치료들, 그리고 뭐 도수 치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네. 허리 디스크는 재발하기 쉬운 질환이라서 꾸준한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그 꾸준한 그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법들 같은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재발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 자세, 원인이 되는 자세는 계속 그대로라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첫 번째로는 내가 자세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양치질 잘해도 충치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치과 가도 다 떼고 왔어. 또 관리 안 하면 충치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말 그대로 이 허리도 자, 허리 디스크도 뭐 디스크가 와서 좀 관리를 잘하고 운동도 하고 만들어냈어요. 근데 또 다시 안 좋은 자세에 노출이 된다든지 뭐 충격을 받는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또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벌어질 수 있죠.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관리가 중요한 건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통증이 있으면 많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으시다 보면 또 다시 통증을 피하려는 자세가 되고 사실 그 자세가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하고 또 다른 합병증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몸이 너무 불편한데 당장 이제 큰 뭐 업무를 봐야 된다든지 좀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뭐 보조기구라든지 뭐 이런 뭐 복대 같은 걸 좀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허리보호대 착용이 도움이 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제품이 있어요. 예. 이거 혹시 그러면 좀 도움이 될까요? 이거 좀 볼게요. 이거 마이크인가요, 이거? 이게 뭐예요? 네. 이거 보니까 허리 보조기네. 이거 우리 예지 선생님 한번 차볼까? 그럼 그 보조개 찾는데 좀 여기 좀 벗고 해야 아이, 되나? 깎고 가서 이렇게. 우리 한번 차볼까요? 네. 좋아요. 네. 이거 한번 그러면 차볼까요? 짜잔! 환자분들 마음 좀 헤아려 보려고 옷도 가리고 왔어요. 어때요? 그럼, 편하게 진짜 실제 착용하는 걸 한번 네, 보여줄까요? 보여드릴게요. 네. 보니까 약간 벨트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여기 좀 뜯어서 좀 착용해 볼게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된 곳이
이렇게 위로 가게. 위로 가게끔 한 다음에 이쪽이 위로 가게. 그렇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혼자 하기도 쉽겠네. 혼자 하기 쉬워. 그리고 착용감도 아주 편안해가지고 네. 아주 좋아요. 그럼 어때요? 이건 뭐예요, 이건? 이거는 이걸로 공기 주입을 해가지고 이게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이 구멍 큰 거를 여기 친구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은 공기가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오, 딱 꽉 차네. 꽉 차죠? 차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느낌이 찼다 싶으면은 여기를 눌러준 다음에 꺼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아주 허리가 좀 고정될 만큼은 숨 쉬고 있어? 차거든요. 숨쉬기 편해? 당연하죠. 제가 그렇게 알았어. 이게 아주 편안하거든요. 이렇게 잡아주네. 네, 이거 좀 잡아주는 것 같죠? 그냥 충전만 하면 이게 압이 계속 맞아요. 되는 건가요? 간편하네요 이게. 제가 사실 이제 구부정은 자세거든요. 상당히 앉아있을 때. 근데 지금 앉아있을 때 따로 이렇게 수그리를 해도 뒤로 젖히려 해도 뭔가 저는 그냥 지금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지금 힘 완전 다 빼신 진짜 상태인가요? 뺐어요. 지금. 네. 지금 이게 좀 딱 편한 것 같아요. 척추를 계속 이게 지지를 해주는 효과가 있네요. 네, 딱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뭔가 좀 지지하는 지금 느낌이 드네요. 자, 이렇게 착용을 해보니까 네.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다른 보조개와 다르게 좀 편안하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허리에 대한 그 근력이 좀 최소화시켜지는 느낌? 근손실을 좀 네, 근손실 최소화시키는. 맞아요. 그게 좀 근손실을 최소화되는 좀 것 같아요. 최소화시킬 수 있을 좀 것 같고. 편리해요. 그리고 좀 자유도가 좀 괜찮다. 네, 이게 다른 보조개는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고정이 너무 꽉 돼 있어가지고 불편한데 네. 얘는 좀 편하네요. 그런 것도 좀 움직임을 네. 좀 허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네. 제가 자세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저절로 좀 세워주니까 좀 안정적인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허리가 막 무너지는 느낌이 되게 없어요. 지지를 좀 잘해주는 느낌이어서 지지력도 상당히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제품은 이렇게 좀 자유도 좋고 근손실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 네. 그러니까 뭐 좀 장시간 오래 서 있다거나 네. 좀 허리에 대한 부하를 좀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좀 평소에 좀 허리가 불편한데 좀 꾸준한 관리가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조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쵸. 지금 당장 불편한 게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굉장히 편하네요. 자, 그러면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착용 시의 주의사항 같은 거 좀 설명 좀 덧붙여서 해주실 수 있나요? 공기 기둥이 지금 허리를 되게 지지하고 압박해서 움직이기 상당히 좀 수월하고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 보조기다 보니까 장시간 착용하시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만 좀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조기도 좋지만 너무 의존은 하지 마시고 또 장시간 사용했을 때 불편함이 생긴다면 그래도 좀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작은데 이거 소주가 맛있다. 이건 나한테 안 되잖아. 이거. 괜찮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솔직히 좀 많이 창피한데 이거? 이거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을 위한 좀 큰 빅 사이즈 그렇겠지. 엑스라지가 큰 있죠. 사이즈가 따로 있겠지. 있어요. 오늘 이게 준비력이 그 작은 거죠? 있죠. 있으니까 너무 예. 막 위축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큰 사이즈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장시간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일반인들이 되게 허리가 아파서 나 디스크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뭐 집에서 뭐 아까 설명해줬다시피 뭐 자가 진단이나 테스트를 통해서 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좀 유용한 시간도 좀 된 것 같고요. 허리 디스크 자체는 진짜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이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가 있고요. 또 집에서 집안일도 해두고 육아도 해야 되는데 진짜 허리 통증 저림 때문에 그런 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뭔가 증세가 나타나고 힘이 빠진 있고 뭐 저림 현상이 있고 내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진짜 반드시 가까운 병원으로 찾아오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디스크 하나가 이런 질환들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에 네. 또 만나서 재밌는 얘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디스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안녕. 네, 안녕. 안녕. 다음에 만나요.